요양원의 늦은 오후였습니다. 창가로 기울어진 햇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고 그 빛이 흔들릴 때마다 마치 지난 세월이 조용히 흘러가는 듯 했지요. 저는 오늘도 어머니께 드릴 과일과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조심스레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환하게 웃어주셨겠지만 요즘은 기억이 왔다 갔다 하셔서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다급히 복도 끝에서 뛰어오더니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그 아이. 어머니가 수없이 기다렸지만 끝내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던 그 아들. 저는 숨을 깊게 삼켰습니다. 대체 왜 이제야 온 걸까?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떠났던 아들이 어머니의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울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죄송해요. 분명히 제 앞에 있는 건 제가 기억하던 그 날카롭고 성급한 아들이었지만 지금 이 모습은 전혀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왜 떠났는지, 왜 어머니 곁에 다시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오늘 밝혀지게 될 줄도요.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늘 일터와 집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공장, 시장, 식당. 손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셨지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똑똑했고 빠릿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칭찬을 많이 들었고 동네에서도 장래가 밝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왜 나만 부족한 걸까? 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들은 상경했습니다. 성공하겠다는 말과 함께였지요. 하지만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어머니는 혼자 남아 아들이 잘 지내길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들이 불효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연락도 없다더라. 어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놈이 살다 보면 정신이 없겠지요. 그 아이가 잘 살면 그걸로 됐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어머니는 작은 불을 켜놓고 아들이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조용히 다시 읽곤 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조만간 갈게요. 그 조만간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70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길을 잃는 날도 많았습니다. 결국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지요. 그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우리 아들 나쁜 아이 아니란다.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나타난 아들은 어머니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왔니?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메고 온 가방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봉투, 수십 장의 영수증, 며칠 간격으로 입금된 작은 금액들. 아들은 말했습니다. 형님, 저 그동안 엄마를 도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의 반전 이야기. 아들은 상경 후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장도 잡았고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빚, 보증, 사기, 그리고 파산. 가장 무서웠던 건 어머니에게 피해가 갈까 하는 두려움이었지요.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찾아가는 일도 전부 멈췄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사무소에 가는 날, 요양원 상담을 받는 날,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날, 아들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생활비를 대신 내고 요양원 비용 일부를 몰래 내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찹쌀떡 값을 자기가 대신 지불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엄마 앞에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죄스러워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니가 늘 말하던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 나쁜 놈 아니다. 사정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진짜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한 달 전 아드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셨어요. 우리 아들 나한테 오고 있지? 하고요. 기억이 흐려지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아들은 단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이제라도 엄마 옆에 있어도 될까요? 그 말에 제 가슴도 묵직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눈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어머니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했지. 많이 힘들었지. 아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어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파묻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 살아만 있어줬으면 됐다. 나는 그걸로 됐다. 용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손길 하나에 그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멀어지는 게 아니다. 돌아오는 거란다. 그날 요양원의 창가에는 따스한 저녁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굳어있던 세월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로 멀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마음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존재라는 것을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돌아왔구나. 그 목소리는 아프도록 따뜻했습니다.